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지금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내를 닮은 두 딸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남들에게도 특히 아내와 처가 쪽 식구들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 못하면 속병 생기고 답답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비밀 지키라며 말하고 싶고요. 요즘 이 채널을 자주 보고 있는데 처제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익명의 힘을 빌어 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지 못하시고 주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실화이고 제 진짜 스토리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제 스토리 사연 보냅니다. 때는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을 20대 초반 무렵이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때 정말 잭스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군대를 가자마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고 군인 신분 때는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가끔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주거나 술자리에서 합석을 하고는 했는데 머리만 봐도 딱 군인이니 어떤 여자가 상대해주겠어요. 드물게 원나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지속되는 인연은 없었고 휴가 때마다 청량리를 찾거나 하면서 달랬습니다. 제대 후 복학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교는 주위에 정말 많은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친구도 그 근처 대학교에 다녔는데 그 친구와 술을 먹다가 그 친구 후배들이랑 합석을 했습니다. 여후배 둘 다 예뻤는데 그중 더 예쁜 후배는 친구가 공을 들이고 있던 여자였고 저는 조금 미모가 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다른 여자에게 들이댔습니다.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반응을 보였고 우리 4명은 신나게 술을 먹다가 저는 그녀를 데리고 제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술을 몇 병 더 마시다 보니 그녀는 달아올랐는지 갑자기 저에게 입술 박치기를 했고 그렇게 그녀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인데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전 여친과 수도 없이 해봤지만 전 여친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만족도를 그녀에게서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치 맹수와도 같았고 스킬과 테크닉이 대단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저에게 여러 번 달려들었고 저는 제 모든 에너지를 그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옆에서 잠든 그녀를 보자니 엄청났던 지난밤이 떠올랐고 저는 그녀를 다시 한번 격렬하게 안았습니다. 그녀와 해장을 하면서 우리 이제 사귀는 거지? 라고 물어보니 그녀는 너무나 깔깔 웃으면서 자기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 있는데 어제 왜 나랑 같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맨날 집밥만 먹으면 맛이 없다며 가끔씩 외식해야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안을 거라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녀와 헤어지려 하는데 제 전화번호를 따더라고요. 외식 가끔 하는데 제가 맛집이라며 자주 외식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또 안을 수 있다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안기는 게 좋은지 남자친구를 만날 때 빼고는 제 자취방을 제 집 드나들듯 했고 솔직히 남자친구보다는 저에게 더 많이 안긴 것 같습니다. 진짜 몇 달간 며칠 빼고는 계속 우리 집에 왔으니깐요. 그녀를 만날 때 과에서 괜찮은 후배와 썸을 탔고 사귀기 시작했고 여친이 되었고 여친을 안기도 했지만 여친과 그녀는 정말 천지 차이였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을 때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지만 정서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은 정말 별개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는 사랑은 없지만 정말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여자친구를 안을 때도 그녀가 생각났고 여자친구를 안고 나서 여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녀에게 연락해서 만나서 아는 적도 많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살이 쪽쪽 빠졌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먹었는데도 5kg 넘게 빠지더라고요. 친구들이 너무 야위었다고 하기도 하고 여자친구는 제가 걱정되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하더군요. 저도 건강을 생각해서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를 원했고 그녀를 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흘렀을 때 그녀는 졸업을 했고 타 지역으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만나지를 못하니 흐지부지 되기도 했고 얼마 후 그녀가 전화를 바꿨는지 전화가 안 됐습니다. 그녀에게 못하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수시로 안았고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그녀를 안을 때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졌고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제 요구대로 여러 가지를 하기는 했는데 자기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만족하지 못하니 서로 지쳤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몇 달 후 여자친구와도 쫑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여자를 만났지만 그녀를 대체할 여자는 없었습니다. 궁합이 나쁘지 않은 여자는 많았지만 그녀처럼 찰떡궁합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면서 보통 여자들에게 맞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0살쯤 되었을 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늘씬했고 머리도 똑똑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저도 나름 괜찮은 대학교 출신이고 대기업에 입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아내와 사귀고 나서 몇 달 후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내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느라 연애를 많이 못해봤다고 했긴 했는데 제가 첫 남자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그 전에 술을 먹고 자기는 처녀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요즘 세상에 처녀가 어디 있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녀가 맞았습니다. 아내를 처음 안고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고 사랑스럽기는 했지만 아직 결혼을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20대 후반까지 지켜왔던 것을 제가 깨버렸는데 책임감이 막중했습니다. 아내도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아는지 걱정 말라며 자기도 막 지키려고 해서 지킨 게 아니고 저에게 처음을 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좋다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내의 그런 말들이 나중에 제가 아내와 결혼을 결정하는데 큰 뿌리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안고 나서 아내도 좋았는지 그때부터는 수시로 저에게 안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경험이 없는 아내와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학습 능력을 빨랐고 같이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하나하나씩 맞춰갔습니다. 몇 달 만에 아내는 그래도 수준급의 실력에 도달했고 그때부터 저와 아내의 궁합은 좋았습니다. 물론 대학생 시절의 그녀에게는 조금 못 미치기는 했지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재미도 있고 제 요구에 다 맞춰주는 아내가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똑똑해서 그런지 정말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아내와 2년 정도 사귀었던 시점에 고향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 자주 올라오지 않았던 친구였고 술을 먹다가 갑자기 클럽에 가고 싶다며 저를 계속 꼬셨습니다. 저도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클럽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가보고 싶었고 친구 핑계 삼아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클럽에 갔습니다. 금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이태원 클럽은 불야성에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몇 시간을 놀다 보니 자정이 훌쩍 넘겼고 그때 술에 취한 여자 한 명을 중심으로 남자들이 삥 둘러쌌습니다.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한번 건드려보기 위해 침 흘리는 하이에나 같았고 저랑 친구도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랑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20대 초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와서 담뱃불을 원하더군요. 넷이서 같이 담배를 피다가 대화가 오고 갔고 우리는 같이 2차를 갔습니다. 저도 나름 괜찮지만 친구가 워낙 잘생겼고 친구의 전형적인 경상도 사투리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꽤 있었지만 어린 여자들이 합석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들과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며 좋은 시간을 보냈고 둘 다 예쁘기는 했지만 좀 더 예쁜 여자를 그 친구가 데리고 나갔고 다른 여자를 제가 데리고 나갔습니다.
겨우 택시를 잡고 강북 쪽으로 넘어와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맥주 한 잔을 같이 마시고 우리는 자연스레 입맞춤을 하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와는 다르게 꽤 적극적이었고 공격수처럼 저에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밤새 그녀를 몇 번이나 안았고 그녀에게 제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먼저 일어난 옆에서 잠들어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리고 예쁘기는 하지만 그 당시 아내와 결혼을 생각할 때쯤이라 아쉽지만 하룻밤의 추억으로 끝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안전한 날이라고 해서 마음껏 했는데 그러다 덜컥 문제라도 발생하면 덤탱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깨지 못하게 조심히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를 몇 번 더 만날 걸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지만 꼬리가 길면 밟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원나이트로 끝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는 그 뒤로 1년 정도 만났는데 항상 고무를 잘 착용을 하기는 했는데 술 먹고 미착용으로 아내를 아는 날 떡하니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어차피 아내와 궁합도 괜찮고 아내 얼굴도 예쁘고 대화도 잘 통했기 때문에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전 임신이니 장인, 장모를 뵐 때 긴장해서 갔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상견례를 할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언니와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던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대학교 때 저와 궁합이 잘 맞았던 그녀였고 여동생은 클럽에서 원나이트를 한 여자였습니다. 아내가 언니와 여동생의 이름을 몇 번 언급하기는 했는데 언니는 이름을 개명해서 제가 미처 몰랐었고 여동생은 이름 따윈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언니인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알아봤고 당황하고 황당한 눈빛을 저에게 보였습니다. 10년 가까이 못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몸으로 나눈 정이 있는데 얼굴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했겠지요. 그녀를 보니 예전에 그녀와 나누었던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우선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도 눈빛으로 저에게 모른 척하고 잘 진행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제는 저를 아예 몰라보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처제는 그 당시 매주 클럽에 가서 남자들에게 안기는 이태원 지하철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봐도 기억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을 해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황당한 상황에서도 상견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보자고 하더군요. 술집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묻더군요. 철없을 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몸을 섞은 사이인데 처형과 제부의 관계가 돼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혹시 동생이 알게라도 된다면 큰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비밀로 할 거라고 처형만 비밀을 잘 지키면 문제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잘해줄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처형은 그제서야 마음에 놓인 듯 후련해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편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어린 날 우리가 만났던 그때를 얘기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궁합이 잘 맞았던 그때의 우리가 그리웠습니다. 추억을 안주 삼아 부어라 마셔라 했고 술에 취한 그녀도 그때 저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저를 찾았다며 그때 남자친구만 없었어도 저랑 사귀어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점점 좋아져서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저랑 사귀자고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았고 취직을 하면서 멀리 떨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를 잊으려고 전화번호도 바꿨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추억에 잠기다 서로를 원했고 숙소에 들어가 서로를 뜨겁게 안았습니다. 술이 취하기는 했지만 그녀를 아느니 그동안 그녀를 왜 못 잊었는지 알 수밖에 없었고 그녀도 제가 너무 좋은지 숙소가 떠나가라 애절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숙미까지 더해지니 그녀의 기술은 그때보다 몇 배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고 우리는 밤새 합을 맞추며 격렬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합을 한 번 더 맞췄고 맨 정신에 하니 정말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했고 서로의 궁합이 정말 찰떡이었지만 아내와 상견례까지 한마당에 그녀와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그녀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고 그날 이후로 철저히 처현과 제부의 관계로 살아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얼마 후 아내는 너무나 예쁜 공주님을 낳았고 아내와의 궁합도 나쁘지 않고 금술이 좋았기 때문에 예쁜 공주님 한 명을 더 얻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잡고 아내와 두 딸만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형도 우리가 결혼하고 1년 후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방에서 살고 있고 처제는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남자친구를 자주 바꿔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아직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형은 지방에 살고 처제는 주말마다 처갓집에 붙어있지 않으니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명절날과 어버이날, 장인, 장모님 생신 때는 가끔씩 보고는 합니다. 처형과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따로 만난 거나 둘이 비밀을 얘기조차 꺼내지 않기 때문에 껄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제는 저를 기억조차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고요. 하지만 처형을 볼 때나 처제를 볼 때 그녀들과 보냈던 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처형을 안을 형님이 부럽기도 하고 처형과 궁합을 맞췄던 그날들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숙미까지 더해졌을 테니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스킬이나 테크닉이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는데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처제는 벌써 30 후반이 되었는데도 시집을 안 가고 즐기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볼 정도로 예쁘고 피부도 좋고 늘씬합니다. 처제와는 하룻밤이었다고는 하지만 어린 처제의 열정과 공격성이 아직도 생생하기는 합니다. 단 하룻밤이기는 하지만 괜찮았던 궁합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그동안 많은 여자를 안았고 말도 안 되게 처형과 처제도 안아봤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마음 잘 잡고 아내와 두 딸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나 후배를 보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정말 지금은 바람 생각이 일절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른 예쁜 여자들을 보면 가끔씩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잘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처형을 만날 때는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처형을 안고 마구 사랑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도 언젠가는 처형과 합을 맞추는 날이 한 번쯤은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